자, 먼저 이제 우리가 컴플레인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제 컴플레인, 클레임 많이 들어보셨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그 차이를 묻는 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컴플레인 보도록 할게요. 컴플레인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불만 사항에 대한 어때요? 통보 정도예요. 통보 정도. 좀 가볍죠. 예, 통보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 내부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컴플레인은 감정적이에요. 그 고객의 감정적 그리고 주관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 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감정이 상했어. 뭐 직원의 잘못된 태도로 내가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럼 내 상한 감정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또 고객은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근데 이제 클레임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통보 정도가 아니라 시정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요구가 뭐냐? 바로 물질적, 금전적, 정신적, 법적 보상으로 해결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서 내가 받아야 될 권리 같은 거예요. 권리. 피해를 입었으면 내가 받아야 되는 권리인 거죠. 그리고 유산, 요구 혹은 뭐 청구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클레임은 이제 감정적이지는 않죠. 주관적이지도 않죠. 객관적이죠. 네, 객관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인 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거에 대해서만 어때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에서 거기 컴플레인을 먼저 겁니다. 근데 이제 컴플레인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더 커져서 클레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컴플레인이 클레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고객이 처음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즉시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컴플레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레인과 이 클레임의 의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플레인, 불만 사항에 대한 통보 정도이다. 그리고 자체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은 했을 때 바로 컴플레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의 원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컴플레인이 발생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이것도 시험에 이제 뭐 직원의 잘못에 해당이 되는 거는 또는 뭐 고객의 잘못에 해당이 되는 거는 라고 출제가 되는데 이제 크게 컴플레인은 그렇죠. 크게 회사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 자신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직원의 문제로 이게 발생이 되죠. 근데 의외로요, 고객 자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도요, 이 3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이런 것도 30%가 넘게 차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의 문제는 당연히 뭐 AS를 잘못해줬을 때,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줬을 때이고요. 특히 이제 고객 자신의 문제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컴플레인 사례에서 고객 자신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라고 했을 때 할인이라던가 또는 교환이라던가 또는 뭐 거래 중단 등의 핑계로 제시하는 불만, 이게 이제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다. 네.
할인, 교환, 거래 중단 등의 핑계, 좀 핑계죠. 예, 핑계로 제기되는 불만이 어떻게 보면 또 많기도 하죠. 예, 많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악의적인 불만, 네, 악의적인 불만 또는 이제 기억착오로 인한 마찰, 뭐 그렇죠. 고객이 기억 못해서 컴플레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반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다던가, 뭐 독단적인 뭐 해석을 한다던가, 이게 이제 고객 자신의 문제로 발생이 된다. 그다음 직원의 문제로 발생이 되는 거는 이제 무성의한 접객 행위,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이제 직원의 문제로 발생이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고객 자신의 문제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할인, 교환, 거래, 그리고 악의적인 불만. 근데 이게 뭐 같이 이어서 나오기도 해요. 같이 연결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의 문제로는 직원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좀 언급이 되었던 게 여기 보시 2번에 가장 큰 원인은 네, 컴플레인이 그렇죠. 컴플레인이 제기가 되는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 괜히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지는 않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거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직원들의 고객 응대 태도에서 이제 주로 비롯되죠. 뭐 불친절 한다던가 또는 이건 저희 회사의 방침이라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회사 규정을 낸다던가 또는 업무가 미숙하다던가 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족한 상품 지식으로 인한 잘못된 설명, 이게 이제 이 직원의 고객 응대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상품 지식이 부족해서 고객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는 이게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어때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그 기술 속에서 제품들도 어때요? 신제품들이 뭐 6개월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상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때요? 직원들이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오지만 이게 빠르게 뭐 3개월에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상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바쁘다라는 거죠. 계속 노트북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제품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숙했을 때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된 설명을 했을 때 컴플레인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다. 다음 책임 회피 등으로 이제 컴플레인이 원인이 된다. 그리고 회사 문제에서는 이 제도는 회사 문제로 가장 많이 시험에서 언급이 되었어요. 뭐 이거는 딱 봐도 제도는 그죠? 회사 문제라는 게 뭐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컴플레인이 중요하냐, 필요하냐,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좀 같이 살펴보면, 자, 먼저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그렇지 않는 고객들보다 어때요? 거래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고객은 그냥 떠나요. 근데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은 그나마 어때요? 내가 이 기업을 계속 거래하고 싶어라는 은연중에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좀 개선해달라. 개선하면 내가 꾸준하게 이 제품을 좀 살게 라는 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오히려 거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다음에 불만을 2번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때요? 기업은 그 문제점이라던가 그 취약점을 발견해서 충분히 어때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불만 표출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다음 3번에 보시면 불만 처리가 잘 된 고객은 오히려 재방문이라던가 해보세요. 재방문이라던가 또는 재구매율이 높고
그럼으로써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고전을 전파해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거죠. 예, 이건 정말 많은 논문에서도 익히 나왔던 내용인 거죠. 불만 처리가 잘 되면 어때요? 그 기업과 고객 간에 뭐가 쌓여요? 네, 신뢰감이 높아지는 거죠. 정말 내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기업은 또는 이 직원은 나를 외면하지 않구나. 끝까지 이거를 나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 그 기업 간의 믿음,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때요? 유대 관계가 강화되는 거죠. 예, 강화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재구매율이 높아지고 또 이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구전을 전파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더라.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고객 유지율의 증가로 인한 당연히 매출 향상 그리고 신속한 불만 처리는 당연히 어때요?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겠죠. 네, 높이겠죠. 특히 이 부분 불만 응대 관리 비용은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1대 여러분들 그 1대 10대 100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걸 바로 해결해 주면 이론이 들어가요. 근데 시간이 늦어지면 15원으로 증가됩니다. 근데 이때도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뭐가 되죠? 클레임으로 들어가서 100의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100배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근데 클레임까지 갈 때는 100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어때요? 처음에 컴플레인을 제시를 했을 때 바로 신속하게 응대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불만 응대 관리 비용은 높죠. 예, 그걸 해결해 줘야 되니까 높지만 효과는 어때요? 이 비용보다 오히려 효과는 더 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 처리할 땐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요. 뭐 시험에서는 왜 이게 제가 언급을 드렸냐면 불만 응대 관리 비용은 높지만 거기에 뭐 효과는 뭐 미비하다. 네, 이렇게 시험에서 자주 좀 언급이 되었어요. 아니죠? 불만 응대 관리 비용은 높지만 그 효과는 어때요? 크다. 오히려 그 비용 대비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레인에서 해결이 되면 그게 클레임까지 연결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소송, 법적 비용까지도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좋지 않은 평판은 빠른 시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정말 그 이미지 관리잖아요. 그 기업이라는 게 한 번 정말 세우기는 너무 어려워요. 꾸준하게 가기는 어렵지만 뭔가 큰 이미지 타격을 입어서 망하는 거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들이 어때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데 근데 이제 그 좋은 소문은 저는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좋은 소문은 늦게 퍼져요. 근데 좋지 않은 소문은 어때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 컴플레인은 좋지 않은 평판은 빠른 시일 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네, 빨리 그걸 해결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 당사자가 회사의 업무나 프로세스,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보통 우리는 그래요. 내부에만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물론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의 관점에서만 또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통 보면 직원들이 많이 또 간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은 좀 고객 관점에서, 고객에게 보여지는 고객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고객 불만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다가 너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최근에는 좀 뜸해진 것 같아요. 뜸해졌는데 그래도 보도록 할게요.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이제 시험에서 좀 자주 언급이 되었던 게 이 심리적 불만하고 균형 불만이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한번 자 보면, 자, 심리적 불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감정적 불만인 거죠. 감정적 불만. 그래서 서비스 및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보다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날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화가 나잖아요. 나를 무시했을 때,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그리고 자아실현 측면, 사회적인 수용 측면에서 불만이 발생했을 때다. 여기 보시면, 자아실현 측면? 이게 뭐지? 자, 여러분들 그 고객 만족에서 기억나세요? 고객 만족 정의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거는 뭐죠?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네,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는 뭐냐? 바로 자아실현의 측면에 속합니다. 네, 자아실현의 측면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원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이거는 뭐 내 욕구를, 상위 욕구인 거죠.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감정이 상해서 컴플레인을 또한 제시할 수 있다. 걸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수용 측면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수용 측면은 이거죠. 내가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을 하는데 뭔가 사회적인 인식에 그게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사회적인 인식에 부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불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균형 불만이라는 거는 고객의 기대 수준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뭐냐면 준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죠. 기대 수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준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켰더라도 뭐에 맞지 않을 때 고객의 기대 수준보다 낮을 경우 나타나는 불만이에요. 불만. 우리가 이게 항상 그래요. 고객 만족이라는 것도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켰다고 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만족한다고 그랬죠? 항상 기대 대비예요. 기대 대비 성과가 좋았느냐? 기대 대비 성과가 낮았느냐? 기대 대비 성과가 좋으면 만족한 거고, 낮으면 불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기대라는 거는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네, 기준이 돼요. 기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불만이라는 것도 기대 수준이라는 그런 기준에 미쳤느냐, 미치지 못했느냐, 미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균형 불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효용 불만 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이제 효용 불만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인 거죠. 경제적 측면의 개념으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후에, 이건 사용한 후에요. 사용 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사용 가치라고 하죠. 요새 이제 이 사용 가치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용 후에 예를 들면 내가 이거죠. 에어컨을 구입을 했어요. 정말 요새 날씨 너무 덥죠.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정말 에어컨을 내가 1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여러 기능들이 있어. 잘 때는 뭐 수면 기능부터 해가지고 뭐 송풍, 바람 기능 여러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흡족해. 예. 그러니까 내가 드린 100만 원의 비용보다 훨씬 더 어때요? 사용 후 가치가 높은 거죠. 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효용 불만이 안 생기겠죠. 근데 내가 드린 100만 원을 들여서 그 에어컨을 구매를 했는데 요놈의 것이 이게 뭐야? 자주 고장이 나. 네, 고장이 나. 그리고 냉방이 좀 잘 안 돼. 바람만 나오고. 산지 이제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 그랬을 때 어때요? 이 사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1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불만이 바로 이 효용 불만이다. 불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상황적 불만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이제 TPO에 따른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영업직 사원이에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가 길어서 좀 이발을 하러 갔어. 미용실을 갔는데 웬걸 하필 그때 또 사람이 붐비면서 1시간을 내가 기다리는 거. 머리 하나 그 커트하는 건데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서 컴플레인 걸 수 있죠. 아니 내가 커트 하나를 왔는데 어떻게 1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 있냐고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평일이 아니라 휴일에 그냥 집에서 쉬는 날 그냥 집 앞에 가서 그냥 느긋하게 그냥 머리 커트나 해야겠다라고 갔는데 1시간 기다리면 그렇게까지 화는 안 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황적 불만이다. 예, 상황적 불만이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추구하는 뭐 서비스를 받거나 제품을 구입을 할 때 내가 추구하는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그게 부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불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상황에 따른 불만 유형을 보면 네, 이거는 뭐 쉽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만 좀 언급을 할게요. 뭐 실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을 장황하게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예. 제가 뭐 하는 설명도 그냥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게 이거예요. 정보적 상황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물리적 상황에 대한 불만, 그리고 금전적 상황에 대한 불만, 절차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한 번쯤 읽어보겠지만 특히 이 4개의 불만을 좀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보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뭐 카탈로그라던가, 뭐 인터넷 게시판이라던가, 그죠? 뭐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고, 그죠?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나타나는 불만이다. 일단 물리적 상황, 말 그대로 뭐예요? 물리적 상황은 뭐예요? 물리적 시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시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타나는 불만인 거죠. 이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그죠? 외형, 인테리어, 뭐 입지 조건, 그죠? 호텔, 음식점, 뭐 백화점, 병원 뭐 이런 것들, 뭐 인테리어, 설비, 재질에 대한 불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다. 눈에 보여지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이런 우리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이런 물리적 시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해서 컴플레인을 걸지? 라고 하는데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뭔가 이 고급 서비스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러한 물리적 상황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감각적 상황에 대한 불만, 말 그대로 이제 오감에 의한 불만인 거죠. 오감에 의한 불만. 화장실을 갔는데 뭔가 이렇게 쾌쾌하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다른 곳이 좋아도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면 당연히 어때요? 또는 화장실이 막 지저분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금전적 상황에 대한 불만, 말 그대로 이제 돈과 비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지불 수단이라던가 결제 조건 또는 금전적 혜택이나 우대, 뭐 지불 수단이 상품권이냐, 뭐 카드냐, 현금이냐. 근데 내가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권은 안 돼요. 또 뭐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 카드는 저희가 할부가 안 돼요. 네, 할부가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또는 뭐 할인이 되는 카드가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이랬을 때도 좀 불만이 나타날 수가 있죠. 또는 저희는 현금 결제만 됩니다. 이랬을 때도 불만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결제 조건, 뭐 할부 조건, 뭐 6개월까지 가능한지, 또는 뭐 12개월, 24개월 무이자로 가능한지, 네, 이런 것들, 또는 뭐 36개월로 결제를 했을 때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전적인 뭐 혜택, 예를 들어서 내가 일시불로 결제를 했을 때 당연히 할인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내가 일시불로 결제를 하면 좀 더 할인을 안 해주나? 라는 거. 뭐 5% 할인 이런 것들. 금전적인 혜택. 또 내가 뭐 현금으로 지불을 했을 때 할인율 이런 것들. 그다음 멤버십 유무에 따른 이제 금전적인 부담 등에 대한 불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뭐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절차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말 그대로 절차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는 건 이제 프로세스,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인 거죠.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을 한다. 근데 물건을 구입할 때 절차가 너무 복잡해. 단계가 많아. 그랬을 때 불만이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회원 가입, 회원 가입 절차,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 절차상에 대한 불만으로 좀 언급이 많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저도 정말 회원 가입할 때 왜 이렇게 복잡한지 저도 좀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간소하게 어떻게 안 되나? 주소, 뭐 카드 다 입력해야 되죠. 공인 인증해서 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좀 그러다 그것까진 좋아. 근데 하다가 갑자기 창이 없어져 버려. 그럴 땐 정말 머리뚜껑 열리는 거죠. 이랬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불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